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대책위는 정의당 지도부를 만나 특별수사단 설치를 호소했습니다. 종로구는 국악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성동구는 2019 주요 업무 계획을 쾌적한 도시로 정했습니다.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명실상부 국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지자체로 양산시가 선정됐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정의당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지난 20일 국회 본청에서 4.16 세월호 대책위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언급하며 5.18과 같은 뿌리의 정권이 4.16 세월호 희생을 낳았다며 세월호 특조위가 어렵게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제대로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충분히 입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수단을 검찰 내에 만들어서 진짜 수사권, 기소권을 온전히 갖는 상태에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진짜 수사권, 기소권을 온전히 갖는 상태에서 제대로 이 문제를 파헤치고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의당도 일관되게 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며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의한 특조위 활동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이것을 돌파하는 유일한 방안은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도 보다 적극적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윤 원내대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단순히 트라우마 센터의 형식적인 운영만이 아니라 트라우마 센터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창덕궁 도남운로에서 국악로와 국악의 활성화를 위한 2019 국악로 국악대축제가 열렸습니다. 2019 국악로 국악대축제는 삼락풍류라는 주제로 화관무와 대금독주 그리고 판소리 등 국악 명인들의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국악 공연과 다채로운 전통체험 프로그램들을 함께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성동구는 숨쉬기 좋은 깨끗한 도시,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동구는 2019 주요 업무 계획을 쾌적한 도시로 세우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구는 숨쉬기 좋은 깨끗한 도시,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성동구 전 지역에 대한 공간 구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성동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마장역 주변 15만 6,805제곱미터의 면적과 신금호역 주변 3만 6,571제곱미터의 면적, 그리고 뚝섬과 성수역 주변 29만 38제곱미터의 면적을 대상으로 보행 환경 개선을 비롯해 역세권 기능 강화 및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과 마장동 한국전력 물류센터 이전이 확정되는데요. 본격적인 이전이 이루어진 후 마장동에는 지역 의견을 반영한 주민 편익시설이,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에는 중랑천 둔치와 이어지는 수변 문화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울숲 내에는 포스코와 민관 협력 방식으로 서울숲 과학문화미래관을 건립해 과학과 산업, 문화가 어우러진 서울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상생과 협치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총 6개 구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모든 유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선도 지역이기도 한데요. 문화와 예술을 접목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도시재생 1단계 사업지인 성수동을 시작으로
용답동에서는 장안평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골목길 재생 사업을, 축산물 시장 일대를 포함한 마장동 역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송정동에서는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및 주민 거점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6월 중 개소식을 앞두고 있고, 지난 4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선정된 사근동도 주민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9년 5월 사근동이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근동은 작년 12월부터 주민과 함께 서울형 재생희망지 사업을 준비하여 이번 5월 심사를 통해 재생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고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근동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위해 취약환경 개선 및 친환경 사업 추진을 통한 깨끗한 성동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관내 38개소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관내 21개 초등학교에는 IoT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관리할 예정이며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노약자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과 경로당, 복지관 등에 공기정화 시설 및 공기정화 식물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경보 및 폭염 시에는 도로 물청소를 확대 실시해 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군은 우리 후대에 물려줄 더 아름다운 성동 조성을 위해 녹지 확충, 공원 조성 등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행당 1동, 마장동, 옥수동 등 5개 지역에 생활권 공원을 확충하고 있으며 송정제방에는 올해 왕벚나무 45주를 추가로 식재해 송정제방을 벚꽃길의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구민 스스로 각자의 삶 속에서 변화된 환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학교 운동장을 생각하면 모래만 있는 황량한 공간이 떠오르죠. 앞으로 꽃과 나무가 가득한 녹지 공간으로 바뀝니다. 성남시는 다양한 녹화 기법을 적용해 녹지 생태 공간, 자연학습장, 옥상 녹화, 학교 숲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선미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를 위한 에코스쿨 조성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157곳 모든 초중 고등학교와 협의한 뒤 녹지 공간을 조성할 학교의 유휴 공간, 건물, 부지를 선정하고 성남시는 다양한 녹화 기법을 적용해 학교 한 곳당 1000제곱미터 규모의 녹지 생태 공간, 자연 학습장, 옥상 녹화, 학교 숲 등을 조성합니다. 또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 안심 대기선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녹지 공간 유지 보존을 위해 성남시는 전전, 병충해 방제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후 관리를 지원하고 성남교육지원청은 학교별 청소와 물주기 등 일상적인 관리를 맡습니다. 의왕시는 올해 두 번째로 두발로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개최된 이번 행사는 가족들이 두발로 코스를 걸으면서 화사한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의왕시는 의왕 고천체육공원에서 5월 두발로 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의왕도시공사가 주관해 행복한 가정 아이사랑 의왕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참여자들은 고천체육공원을 시작으로 왕곡천, 백운산 소울밭길 구간을 지나 다시 고천체육공원으로 돌아오는 약 5km 코스를 걸었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걷는 유모차도 같이 걸어요와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김상동 의왕시장은 이번 두발대 행사가 화사한 봄의 정취를 느끼면서 가족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남녀노소 야간 운동교실이 지난해 큰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올해 또다시 운영됩니다. 횡성군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남녀노소 야간 운동교실을 운영합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야간 운동교실은
매주 월수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전문 운동 강사의 지도하에 운영되는데요. 올바른 걷기 방법 및 스트레칭,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횡성구는 남녀노소 야간운동교실이 주민들의 신체적 건강 증진뿐 아니라 우울과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 평창 더위사냥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꿈의 대화 5월의 작은 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시메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벚꽃은 엔딩이 되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준비 태세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은 서늘하지만 곧바로 찾아올 더위를 맞을 준비가 한창인 곳인데요. 바로 2019 평창 더위사냥축제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2019 평창 더위사냥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원하고 신나는 여름축제입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기 딱 좋은데요. 물풍선 던지기, 물총 대전, 땀띠공원 냉천수 체험 등 물놀이 프로그램은 물론 캠핑 체험, 맨손 송어 잡기, 광천선굴 트랙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종 공연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시원한 물이 솟아 땀띠를 낫게 해준다는 땀띠공원. 땀띠공원에서 발을 담그고 있으면 시원하다 못해 차가울 정도라는데요. 다양한 재미와 추억을 선사하는 평창 더위사냥축제는 이색적인 여름 휴가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한편 평창 더위사냥축제는 지난해 방문객들의 소비 지출과 함께 지역 경제에 기여한 공을 크게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대상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축제의 성과와 발전에 힘입어 군 관계자들은 발빠르게 올해 축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저희 꿈의 대화는 여기 오래된 우리 천연 동굴과 맑은 땀띠물 이런 자연을 기반으로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안에 저희 또 다채로운 캠핑장과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대화면 대화리에 신나고 멋진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주민들은 시원한 봄바람을 맞으며 작은 음악회를 즐기는 모습인데요. 지난 9일 꿈의 대화 5월 작은 음악회는 땀띠공원 바닥분수 개장을 기념하고 2019 평창 더위사냥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땀띠공원의 바닥분수는 꿈의 대화 캠핑장 이용객과 축제 관광객에게 재미있고 밝은 이미지를 선사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원주예술단 단원 박상수, 가수 김진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면민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주민들은 신나게 음악회를 즐겼습니다. 한편 더위사냥축제장은 여름에만 이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사계절 내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곳은 꿈의 대화숲으로 조성되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7회째 맞는 평창 더위사냥축제의 성공 다짐을 위해서 기원하는 마음에서 작은 음악회를 지역 주민과 함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고 소박하게 우리 면민들과 화합과 또 결실을 다지는 그런 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여름을 더욱 화끈하게 책임질 평창 더위사냥축제,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이뤄나갈 꿈의 대화의 숲. 2019 평창 더위사냥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면민들의 마음이 더욱 깊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울산시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4차 산업 확산에 따른 자동차 환경산업과 고용 변화에 따른 정부 지자체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13일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노조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 산업 미래 전망과 고용 변화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울산에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전국 버스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무산됐습니다. 대구시는 전국광역단체 가운데 제일 처음 파업을 철회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협상 타결 이후 버스 요금 인상을 우려했지만 대구시는 요금 인상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15일 버스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대구시는 전국 광역단체로 처음 사측과 합의하면서 파업위기를 넘겼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임금 4% 인상과 정년 2%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당초 대구버스 노조는 호봉별 시급을 7.67% 인상하는 것과 정년 2년 연장을 요구했는데요. 최종 합의에서 시민 불편과 지역 경제를 고려해 임금 인상은 하향됐고 정년 연장은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인력 충원과 사측이 주장했던 탄력 근무제 등 근무제도 방식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대전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향토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을 시작합니다. 대전시가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2019년 유망 중소기업 선정을 위해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대상 업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대전에서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성장성이 높고 재무 상태가 양호하며 기술개발 투자와 신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에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시 이자 우대 지원, 국내외 전시 박람회 등 참가 우대,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이 명실상부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 공식 후원으로 대회 위상이 높아졌고 세계 최초 국제무예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은 국비 45억 원, 도비 52억 5천만 원 등 150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100개국에서 22개 종목에 걸쳐 4천여 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무예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국제대회로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특히 무예는 유네스코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인류 무형유산으로 각국의 호국 정신과 민족혼을 계승 발전돼 온 전통 문화로 불립니다. 택견의 고장 충북 역시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세계무예마스터십을 지난 2017년 11월 국제행사로 승인했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등이 후원에 나서면서 명실상부 국제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다가 IOC, 국가올림픽위원회 등과 세계 3대 스포츠기구 중 하나인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가 세계무예마스터십을 공식 후원하기로 결정, 대회 의상은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가 공식 후원한다는 건 세계무예마스터십을 국제스포츠계와 무예계가 국제대회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실제 반기문 명예대회장은 지난 1월 11일 스위스 로잔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직접 대회 개회식에 초청했습니다. 조정원 대회장 역시 국제유수연맹을 설득, 대회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또한 대회 기간 무예 장르를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국제무예 영화제를 개최해 문화를 더합니다. 가상체험과 무예체험, 무예 도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준비하고 전 세계 무예 산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예 산업 박람회가 열려 보는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충북 음성 유촌 일반산업단지 내 물류센터가 완공되면서 산단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4일 음성군은 탄용 환경개발이 유촌 산단 내에 건립한 물류센터가 완공돼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신동협 대표이사, 조병옥 음성군수, 협력업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탄용 환경개발 물류센터는 지난해 10월 착공해 6,000평 부지의 건평 3,200평의 규모로 완공하고 유촌 산업단지 1호 준공업체로서 유촌 산업단지의 본격 가동을 알렸습니다. 음성 유촌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7년 4월 착공해 2019년 3월 준공했으며 현재 탄용 환경개발, 한국기능공사 등 31개 우량기업의 100%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유촌 산업단지의 조기 분양 완료를 시작으로 음성군은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음성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보령시는 대천동 원형 일원에서 도심형 가족축제 맘편한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천 3동 행정복지센터가 주관한 가운데 가족 사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와 부모 간 친밀감 형성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행사장에서는 다자녀 가정 대상 아이 사랑 선포식이 열렸고 어린이집 언아들의 매력 공연에 이어 컬러머드 바르기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첫째랑 둘째 데리고 나왔는데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즐길거리가 많아가지고 지금 끝까지 즐겁게 있다가 가려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동 원형로터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보령머드 축제 거리 퍼레이드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공식 행사장으로 활용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과 경주의 젖줄이죠. 형산광 환경정화 활동에 포항과 경주가 함께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 14일 양도시의 새마을 회원 등 600여 명이 쓰레기 수거 등 현산광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포항 종합운동장에서 제24회 형산강 사랑 시민 걷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형산강과 포항 운하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포항의 모습과 함께 진행된 이번 걷기 대회는 개막 공연과 포항 희망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로 참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또 포항시 승격 70년을 기념해 포항 희망을 걷다라는 슬로건으로 포항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며 코스 주변 환경 정화 활동으로 형산강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양산시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10원 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이나 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그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양산시의 체험단 규모는 500여 명 정도이며 신청은 광역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광역 알뜰교통카드의 기능을 더욱 보완해 본사업 진행 시 보다 편리하고 혜택이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라도 소식입니다. 2019 문화관광 육성축제이자 전라남도 대표축제인 제53회 여수 거북선 축제가 이순신 광장과 선소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길놀이에는 여수 석유화학고 취타대, 여수 북놀이, 국제자매 우호도시 대표단, 26개 읍면동 등 53개 팀 4,500여 명이 참여해 선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수군 출정식에 이어 종포 해양공원 바다에서는 해양경찰서 함정을 비롯해 유람선, 행정선, 어선, 제트스키 등 해상 퍼레이드도 진행됐습니다. 시는 2020년 문화관광축제와 도대표축제를 목표로 시민 참여와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길놀이 경연대회 시상금과 지원금을 높이고 길놀이 구간을 서교동 로터리에서 이순신 광장으로 축소했습니다. 전북 정읍에 위치한 무성서원은 예화학으로 백성을 교화한 대표적 서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읍 무성서원이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유력한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한국이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서원을 등재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코모스는 각국이 등재 신청한 유산을 조사한 뒤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4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선택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전달하며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됩니다. 정읍 무성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정이 되면 전북은 고창 고인돌, 백제 역사유적지구에 이어 세 번째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한국의 서원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6월 30일 개막하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무성서원 일대의 선비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전북은 도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전라북도가 13일 도민과 소통을 확대하고 도정 제안을 받기 위한 온라인 정책대화 플랫폼 전북소통대로를 개설했습니다. 전북소통대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정책 제안을 올리고 상호 토론을 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플랫폼입니다. 여기에는 아이디어를 올리고 50명 이상이 공감하면 담당 부서가 답하는 자유 제안, 도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전라북도가 묻습니다. 도민 아이디어를 받는 공모 제안, 정책 상황을 알려주는 정책 모니터링 등 4가지 주요 기능이 담겼습니다. 이날 한 학부모는 개설시연회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 스쿨존의 노란 정지선, 노란 발자국 같은 교통안전 디자인을 설치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송 지사는 도민 누구나 언제든지 창의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소통하는 장이 확대됐다며 열린 도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정부경제통상진흥원은 직원 A씨가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았지만 강등 조치만 내릴 뿐 고발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경제통상진흥원이 직원 A모 씨의 성추행 사건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관에서 은폐 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추행 등을 일삼은 A씨에 대해 강등 조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지훈 경제통상진흥원장이 지난 12월 취임식을 치른 후 직원 면담을 진행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5월 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에 대해 강등 조치를 내리고 피해자는 타 부서로 발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징계 수위에 대해 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직원은 다수라면서도 A씨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위력에 의한 이제 성 관련된 문제로도 보지만 어쨌든 이제 그 원인이 그 가해자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하신 분은 이제 여전히 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좀 태도가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간에서는 실제 성추행 사건은 파면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강등으로 조치된 것은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듯 경제통상진흥원이 간할서에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은폐 시도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맞다면서도 형사처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시민 B씨는 전북도가 경진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면서 기관 내 갑질 문제와 함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다세대 주차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건물 안에 있던 8명이 대피했고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들이마신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불로 인해 주차장에 있는 차량들 모두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곳곳에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어 잠원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외벽 마감재 수십 장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인적이 드문 아파트 화단 쪽에 떨어져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외장재 일부가 주차장 쪽으로 떨어져 차량 2대가 긁혔습니다. 구청과 소방당국은 외벽을 보수하는 한편 부실 시공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만이 지났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